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술과 금융의 교차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양자 컴퓨터라는 차세대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비트코인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가 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로 표현하죠. 이를 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큐비트는 동시에 0이면서도 1일 수 있습니다. 이를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컴퓨터는 한 가지 일을 차례대로 하는 일꾼이지만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수백, 수천 명의 일꾼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컴퓨터는 동전을 하나 던지고 앞면인지 뒷면인지 확인한 다음 다시 던지는 방식이라면 양자 컴퓨터는 동전을 1000개 동시에 던져서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강력한 거죠. 그렇다면 현재 양자 컴퓨터는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최근 IBM은 127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여 연세대학교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구글은 105 큐비트를 가진 새로운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현실감이 없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중 하나인 후가쿠는 초당 약 442 페타플롭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경우 특정 알고리즘에서 최대 10,00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105 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동일한 계산을 단 5분 만에 수행하는 놀라운 성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현재 양자 컴퓨터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오류를 줄이는 것이 큰 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미래에는 훨씬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보안 구조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위에 구축된 암호화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기술인데요. 첫째, 공개키 암호화. 둘째, SHA-256 해시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화는 개인키와 공개키라는 두 개의 키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키는 비밀번호이고 공개키는 이메일 주소처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SHA-256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강력한 보안 체계입니다. SHA-256은 아주 특별한 암호 자물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물쇠는 숫자와 글자 64개로 된 비밀번호입니다. SHA-256은 2의 256승, 즉 115 쿼드릴리언 곱하기 쿼드릴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밀번호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친구들 모두가 매일매일 100만 개씩 비밀번호를 추측해도 우주의 모든 별을 다 계산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마치 친구들이 손을 잡고 긴 줄을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친구를 바꾸려면 손잡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위치를 한꺼번에 바꿔야 합니다. 게다가 각 친구마다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자물쇠를 다 풀어야 하는데 자물쇠 숫자가 우주에서 별을 세는 것만큼 많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현재로서는 이 시스템을 깨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 모든 걸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숄 알고리즘은 공개키 암호화의 기반이 되는 수학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알고리즘은 해시 알고리즘을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해킹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숄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인키의 해킹입니다. 양자 컴퓨터로 개인키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약 1500에서 3000 논리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논리 큐비트라는 것인데 이는 에러가 없는 큐비트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공개한 105 큐비트는 논리 큐비트가 아닌 물리 큐비트입니다. 물리 큐비트는 에러가 있으며 에러를 보완 수정하기 위한 큐비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하나의 논리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에서 1000 물리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예상합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개인 키를 해킹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 큐비트는 15만에서 300만 큐비트입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인 윌로우를 논리 큐비트로 말한다면 약 1 논리 큐비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알고리즘을 이용한 샤256의 해킹입니다. 글로벌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2의 256승을 2의 128승까지 줄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연산 횟수가 필요하기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그 정도의 큐비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구글에서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이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답은 양자내성 암호화입니다. 이 기술은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렵게 설계된 새로운 암호화 방법입니다. 다행히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아직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양자 내성 암호화는 미래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겁니다. 이번 주제는 비트코인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